기본 재난 대비 물품 중 화재 시 고층 탈출할 때 또는 등산 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로프 및 파라코드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5일 날 파라코드로 화재 재난 시 이제 비상 탈출하는 어, 하강 연습 도중에 파라코드가 끊어져서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죠, 파라코드. 그로 인해서 이제 척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현재 2달 반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몸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후회가 되고, 이런 고통은 다른 분들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보고 저처럼 다치지 마시길 이제 간절히 바라봅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거랑 로프가 끊어져서 추락을 해서 다치는 거랑 차이가 경험해 보니까 매우 크더라고요. 재난 대비 장비가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위급한 사항이 발생할 리가 없기 때문에 등산 갈 때라든지 평상시에 휴대하기 간단한 장비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 장비가 이제 로프죠. 로프, 파라코드, 그리고 이제 카라비너, 그리고 다용도 칼. 이 세 가지입니다. 로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휴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프는 제외하고 휴대가 할 수 있는 파라코드, 다용도 칼, 그리고 카라비너. 참고로 이런 카라비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위아래 표시로 25라고 써있죠. 이거는 위아래로 이렇게 걸어서 2500km까지 버틴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보면은 8이라고 써있죠. 요렇게 걸어서 800km,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7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다른 카라비너를 한 7개 정도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카라비너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카라비너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카라비너를 열쇠고리로, 주머니에 넣기 좀 귀찮지만 열쇠고리로 넣어서 사용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일이 언젠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로 연습 훈련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다면은 이제 화재 시 고층에서 이제 무난하게 탈출을 하거나 이제 추락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8일 어제죠. 지리산에서 그 난간 밖에 있는 그 선글라스를 주려고 등산객이 그 앞에 난간에 나갔다가 그 경사 때문에 추락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파라코드랑 로프 또는 이제 카라비너로 안전고리를 만들어서 주우러 갔다면은 이제 추락해가지고 사망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있었겠죠. 이렇게 말이죠. 가슴에다가 로프나 파라코드를 묶고 이렇게 줄을 이용해서 카라비너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나무나 이런 데 딱 걸고 이제 주우러 가면은 추락을 하더라도 이제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추락해갖고 사망하는 건 일은 없겠죠. 이 가슴에다 해도 되고 허리에다 해도 되고. 외국 등산객들은 위험한 난간 지역을 지나갈 때는 항상 이거를 이제 2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합니다. 하나 걸고 또 하나 걸고 또 옮길 때 이걸 또 다시 옮겨서 걸고.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 파라코드는 여자분들은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알아요. 이제 파라코드라 그러고 이제 일명 550 코드.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낙하산 줄로 많이 불립니다. 파라코드가 이렇게 얇아도
이 장력이 280파운드, 127kg에서 이제 550파운드, 이제 250kg까지 이제 무게를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민수용, 군수용, 뭐 회사마다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파라코드를 구매할 때는 그 재원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라코드를 고충 탈출 시에는 이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원이 한 줄당 127kg에서 250kg까지 버티기 때문에 극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탈출 유무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프 같은 경우는 11mm에서 12.5mm는 이제 인명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께가 이제 1.1cm에서 1.25cm가 이제 넘어야 이제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1cm 이하면은 구조용으로는 인명 구조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다이소 제가 이제 막 쓰잘데기 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위험한 짓이었죠, 그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사람들이 다이소에서 많이 사니까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이제 1,000원짜리 요 줄 있죠. 요런 자전거 뒤쯤 묶는 줄 또는 박스 포장하는 주황색 끈 등으로 제가 하강 테스트를 했는데 다 끊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런 줄로 하강을 하시면은 추락해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전벨트를 면티, 브라우스, 반바지, 반팔티 이거는 다 성공을 했어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잔머리를 쓰다가 그 벨트 있잖아요. 벨트를 찬 상태에서 로프를 묶어서 내려오면 어떨까 했는데 벨트 3개 다 터졌습니다. 벨트도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사망하십니다. 떨어져서 잔머리를 쓰다가 죽거나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로프 같은 경우도 1cm 미만이라고 10mm 미만이라고 이제 인명구조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10mm 미만이라고 다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 로프라든지 이런 비상탈출용은 재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원을 모르겠다 싶은 물건들은 무조건 이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파는 로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인장 실험을 하는데 인장 실험의 기본이 이제 1850kg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로프든지 다 1850kg은 버틴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기본이고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등산용 로프는 보통 이제 기본 장력이 2000에서 2500kg는 버틴다. 그리고 파라코드는 127kg에서 250kg는 버틴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요. 첫 번째 이 재원들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새 제품의 그 장력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저기 이렇게 확보물에다가 파라코드나 로프를 묶잖아요. 매듭을 지어서. 그러면 매듭을 짓는 순간 로프나 파라코드의 이 장력의 30%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프를 2000kg를 버티는 이 로프를 확보물에다가 매듭을 지었다. 그래서 하강을 하겠다 하면 그게 이제 2000kg를 버티는 게 아니라 30%가 줄어들어서
600kg가 줄어들어서 이제 몇 킬로야? 1400kg를 버티는 그런 로프가 되는 거고요. 파라코드 같은 경우는 250kg을 버티는 파라코드는 30%가 줄어서 30%가 줄어들면 75kg죠. 이제 75kg가 줄어들면은 175kg을 버티는 이제 파라코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27kg를 버티는 파라코드라면은 38kg가 줄어들어서 89kg짜리 장력의 파라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90kg 남자가 매달리면 끊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로프를 사용을 하면은 사용 빈도에 따라 1년에 장력이 이제 10%씩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로프를 썼다 하면은 로프의 장력이 50% 줄어들었다. 그 5년, 그러니까 이제 250kg짜리 파라코드를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매듭을 졌다. 그러면 이제 30%에다가 50% 줄어들어가지고 장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체 시기를 잘 설정해 주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로프의 장력을 이제 100%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프의 지름.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mm 되죠. 그러니까 이 로프의 지름보다 10배 이상 두꺼운 확분물에다가 3번에서 6번 이상 감아주고 매듭을 줘주면 이 로프의 장력의 30%가 가감이 안 되고 이제 100%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다더라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다른 줄로 이제 백업을 항상 다른 줄로 다시 연결을 해서 이게 끊어졌을 때 풀렸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백업을 해주는 것도 항상 좋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잘 아는데 왜 떨어져 갖고 지금 이제 석 달째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한심한 상황을 맞이했느냐, 부상을 당했느냐. 제가 이 파라코드를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줄로 막 1시간씩 매달렸었어요. 장력 테스트 한다고. 두 줄로 1시간씩 매달려서 장력 테스트도 하고, 두 줄로 이제 경사면 하강도 하고 이제 많이 했죠. 영상도 찍고 훈련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두 줄로 하는 게 이제 실증이 난 거죠. 그리고 재원상 127kg라도 30% 줄어들면은 80kg는 버티는데 제 몸무게가 한 67kg 나가거든요. 내 몸무게 충분히 버틴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충분한 재원적 계산을 하고 한 줄로 매달렸죠. 한 줄로 매달릴 때 썼던 파라코드도 아니고 새 파라코드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리자마자 이게 끊어져가지고 추락을 한 거죠. 원래 이게 재원상 끊어지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진 게, 끊어지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내가 왜 사고를 당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결론을 얻은 거는, 이 파라코드는 정품이 아니다. 왜냐, 제가 이거를 중국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파라코드는 원래 이 내부에 이렇게 이너 코드가 7개에서 8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리바바에서 산 이 중국산 파라코드도 안에 이너 코드가 이렇게 7개가 있어요. 근데 이너 코드가 7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파라코드가 아니죠. 이 질 자체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싼 게 비덕이다. 그런데 또 가격 차이가 정품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나요. 한 2,000원 차이나 안 나. 이제 카라비너 구매하면서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고층에서 살아서 만약에 비상탈출을 준비를 해야겠다, 또는
재난 대비 물건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파라코드만큼은 중국산을 절대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같이 이런 중국산 가품을 써서 추락을 해가지고 큰 부상을 입지를 마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게 몸이라는 게 한번 다치면은 원상복구가 안 돼요. 특히 척추 같은 경우는. 오늘의 결론은 중국산 파라코드는 절대 쓰시면 안 된다. 그러나 파라코드가 나쁜 줄은 아니에요. 정품으로 250km 정도 버티는 줄이 있다면은 화재 시 파라코드로 아기들 얼마든지 내려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줄이지만 중국산 파라코드는 안 된다. 결론은 중국산 파라코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아, 왜 그, 아.